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늘 영상은 원피스 1122화 전체 영상 리뷰입니다. 살짝 피곤하지만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때가 되면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챕터는 베가펑크의 방송에 대한 전 세계의 반응들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베가펑크의 방송을 듣고 난 후 그들의 세상이 바다 아래로 가라앉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해적들은 전 세계를 차지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며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는 해군병원에서 루피에게 해적왕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했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코비는 루피의 목표를 막아내기로 결심합니다. 코비는 지금 당장 루피의 꿈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장면은 칼라이 바리섬으로 이동하고 버기가 모든 부하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버기는 이 세상은 내 것이 될 것이다며 외치고 크로스 길드의 부하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것이 될 거야 라며 다시 외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크로스 길드 부하들은 버기를 향해 손을 흔들며 환호합니다. 하지만 크로커다일이 화를 내며 버기를 앉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번 장에서는 다시 하치노스로 향하는 카타리나 데본과 바노거가 보입니다. 그리고 데본이 검은 수염 티치에게 카리브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부르는 장면이 보이네요. 데본은 카리브를 지금 당장 죽일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는데요. 하지만 티치는 특유의 웃음을 보이며 카리브가 알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들어보자고 합니다. 만약 정보가 어이없거나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카리브를 처형할 것이라고 하네요. 다시 장면은 에그헤드 섬으로 돌아가서 베가펑크의 메시지가 막바지를 향해 계속됩니다. 베가펑크는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진실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조이보이라는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베가펑크가 다시 말하는 순간 에메트의 공격이 시작되고 충격으로 인해 베가펑크의 송신전보벌레가 또다시 파괴되어 방송은 또다시 송출이 중단됩니다. 이제는 답답할 지경인데요. 나스주로는 계속해서 써니호를 추격하고 있고 세터는 장소를 이동하며 루피와 보니와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보니는 등장하지 않네요. 그리고 장면은 다시 오로성의 전투 사이드로 이동하고 워큐리와 나스주로 그리고 엘바프의 함선들이 모두 한 컷에 잡히며 바다 전체에 가득 차는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에메트는 자신의 허리춤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어 보면서 조이보이를 회상합니다. 에메트는 또다시 조이보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자신이 조이보이를 왕으로 만들 수 없었다며 정말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는데요. 에메트는 이때 루피에게 너는 누구냐며 질문합니다. 루피는 항상 하는 말이죠. 나는 루피이고 해적왕이 될 남자라고 말합니다. 에메트는 자신의 허리춤에서 꺼낸 것을 당기자 몸에서 거대한 검은 번개가 출력됩니다. 이때 주변의 해군 병력들은 대부분 기절하고 루피는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폐왕색의 패기의 연출임을 알아차릴 수 있죠. 에메트는 갑자기 빙의한 듯 루피에게 안녕이라는 인사를 하고 루피는 폐왕색의 패기라는 말을 뱉습니다. 에메트는 나를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게 해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억이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에메트는 거대한 처리거인의 몸에서 엄청난 폐왕색 패기를 방출하며 에그헤드 섬 전체를 뒤덮습니다. 에메트의 엄청난 폐왕색 패기로 에그헤드 전체와 멀리 떨어진 바다까지 충격파가 전해져 흔들리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루피는 에메트에게 제발 죽지 말라고 말하며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에그헤드에 있었던 오로성들은 다시 인간 형태의 폼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주피터, 머큐리, 나스주로는 루피의 공격으로 인해서 마리조아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세터는 계속해서 에그헤드에 남아있네요. 마리조아로 복귀한 오로성들은 못 볼 것을 본 듯한 표정으로 헐떡이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이때 이무가 있는 꼬치방에서는 이무가 무릎을 꿇고 절규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무는 조이보이를 외치며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다시 장면은 에그헤드로 이동하고 써니호는 안전하게 바다에 도착하였고 엘바프의 거병의 적단의 함선과 함께 성공적으로 에그헤드를 탈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오로성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의아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방금 방출된 폐왕색의 패기의 출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모습이네요. 에그헤드에 있는 세턴이 다시 보이고 세턴 앞에는 에메트의 자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이보이와 에메트가 과거 수세 기전에 만났던 장면이 회상씬으로 등장하는데요. 조이보이는 에메트에게 섬에서 때가 되면 이라는 말을 전합니다. 조이보이는 그림자에 가려져 있지만
밀짚 모자와 코트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메트 역시 거대한 옷을 입고 있고 이 모습은 거인족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조이보이는 기억하라고 말하며 때가 되면 이라는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강력한 패기를 압축해서 에메트의 몸 안에 봉인할 것이라고 합니다. 에메트는 놀라며 좋아합니다. 조이보이는 언젠가 자신은 죽을 것이지만 에메트는 자신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메트는 그런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조이보이는 네가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때가 때가 되었음을 알게 된다고 말하며 그때 이 매듭을 풀으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도우러 올 것이라고 하네요. 에메트의 눈은 다시 번쩍이며 기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에메트는 너무 고마워하며 그것은 나를 너무 행복하게 만든다며 기뻐합니다. 조이보이는 지금 하는 이야기는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하네요. 우리는 항상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최초의 해적이 조이보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초의 해적이라는 의미를 조이보이 자기 자신이 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조이보이 자신이 공백의 100년의 역사에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심지어 어인섬에 포네그리프를 보낼 만큼 기록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이보이와 싸웠던 반대 진영의 입장에서 조이보이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해적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이보이의 힘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었죠. 원피스 1115화에서 조이보이와 그 세력은 세계정부의 모태가 되는 20개국이 힘을 합쳐 연합군을 편성하여 맞서 싸워야 할 정도로 세력의 규모와 힘이 상당히 강력했으며 하지만 조이보이와 그 세력은 최종적으로 20개국의 연합국에게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지니샤와 현재 움직이는 처리거인 이 둘도 조이보이의 세력인 것을 암시하는 베가펑크가 조이보이 세력이 패배했다는 부분을 발표할 때 한 컷에 동시에 비춰진다는 것이죠. 사실 초거대 코끼리 지니샤 하나만으로도 국가 하나가 혼자서 맞서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들을 막으려면 최소한 상황이나 해군대장 수준의 강자가 나서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대전쟁의 여파로 해수면이 100년간 200m 상승했고 베가펑크의 말로는 100년 동안 계속 해수면 상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온 것이 그 증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힌트가 나왔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 모든 증거들이 바다 아래로 잠겼고 공백의 100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100년간의 해수면의 상승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일으킨 것이라고 베가펑크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베가펑크의 폭로에 따라 추론하자면 세계정부는 공백의 100년 시기의 정보를 완전히 검열하면서도 공백의 100년 이전의 시기에 대한 진실 또한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중 인물들도 독자들도 당연히 공백의 100년 시기에 집중적으로 기상천외한 일이 있어서 이를 숨겼을 뿐 공백의 100년 전후의 역사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마저도 세계정부가 제안하고 과거 세계가 수몰되었다는 사실을 숨겨왔던 것이죠. 다만 이렇게 되면 원피스 세계는 여러 섬으로 분단되어서 각 섬마다 발전 속도와 문화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오다의 세계관 설정이 조금은 이상해집니다. 물론 800년 동안 갈라졌고 여러 기술들이 로스트 테크놀로지화 되어버리면 차이가 생길 법하지만 리틀 가든처럼 공룡시대부터 독자적인 생태계를 가진 섬은 설명하기 난해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800년 전의 과거의 문명이 현재와 비교할 때 엄청난 수준인 걸 감안하고 추측을 하자면 혈통인자를 연구하던 시설이 위치했던 장소가 지금까지 그 생태계를 유지하며 남았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세계정부를 건립한 20명의 왕이 고작 국제기구인 세계정부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창조주라고 불리는 것이 황당하다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사실상 과거 세계를 멸망시키고 세계를 개편해서 현 시대의 창조주라고 불리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고 그러다가 20명의 왕이 과거 세계를 수몰시킨 것은 검열되고 세계정부를 만들었다는 사실만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에메트의 눈이 빛이 사라지고 에메트는 조이보이가 말했던 먼 미래가 궁금하다고 말하며 잠에 빠집니다. 이때 루피는 갑자기 알 수 없는 웃음을 보이며 웃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이 조이보이에 빙의한 것처럼요. 그리고 다음 주는 주간 소년점프 휴가 기간으로 휴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